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emi-Supervised 3D Hand Object Poses Estimation with Interactions in Time이라는 주제로 CEPR 21년도에 역습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3D Hand와 Object Pose Estimation을 조인트하게 학습하는 Unified Framework를 제안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지 스케일의 unlabeled hand object interaction 비디오를 활용해서 semi-supervised learning 파이프라인을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out of domain 데이터에서의 generalization도 그렇고 hand object pose estimation에서 좀 더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논문의 메소드는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핸드와 오브젝트의 컨텍스트 리즈닝을 사용한 조인트 러닝 프레임워크이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할 때 비디오에서 다른 레이블을 찾아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조인트 러닝 프레임워크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조인트 러닝 프레임워크는 shared then encoder와 CR 모듈, 여기서 CR은 contextual reasoning이라는 건데, CR 모듈 그리고 핸드 오브젝트 각각에 대한 분리된 디코더, 이렇게 두 가지 디코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fully 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풋은 여기에 프레임워크에서 보시다시피 RGB 이미지로부터 레즈넷 50 네트워크를 사용한 FPN 구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피처와 핸드 피처를 인코드하고 이거를 CR 모듈에 넣어서 다운 이 오브젝트와 핸드 각각에 대한 이 피처들을 오브젝트 디코더와 핸드 디코더에 각각 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웃풋을 보면 핸드 인코더의 경우에는 3D 핸드 메쉬와 3D 핸드 메쉬를 내고 있고, 오브젝트 디코더의 경우에는 6가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포즈를 아웃풋하고 있습니다. 백본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즈넷 오집을 가지고 있는 FPN 구조를 백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핸드에 대한 로스와 오브젝트에 대한 로스를 더해서 최종 로스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CR 모듈, Contextual Reasoning 모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쿼리와 키, 쿼리와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쿼리는 일단 오브젝트 픽처를 뜻하는 것, 여기서는 뜻하고 있고요. 키는 오브젝트와 핸드가 같이 인터섹팅하고 있는 그런 그런 리전에서 추출된 피처를 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피처와 이 핸드와 오브젝트의 인터섹트 피처를 각각 컨텍스처럴 리스닝에 넣고 이 결과와 키만 WV 컨볼루션에 넣은 이 결과를 이 X 노테이션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뜻하는데 이 두 가지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냥 기존의 쿼리를 페어 엘리멘트 라이즈 썸의 이 노테이션이 엘리멘트 와이즈 썸인데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통해서 이 기존의 쿼리와 CR을 지나서 이렇게 곱해진 이 매트릭스를 더해서 인핸스된 오브젝트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인핸스드 오브젝트 피처는 이렇게 F over O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컨텍스처럴 리즈닝 부분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쿼리와 키를 각각 인풋으로 받아서 쿼리의 경우에는 WQ 컨볼루션을 지나고 키 같은 경우에는 WK 컨볼루션을 지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지나서 시너지 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너지 맵 나온 것과 키를 WV 컨볼루션 한 결과값을 곱해서 이렇게 더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 아웃풋 향상된 오브젝트 피처
아웃풋은 wij 곱하기 vfjho 플러스 fio인데 이거는 우선 j에 대한 핸드와 오브젝트의 피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오브젝트의 피처 그리고 이 v는 보면 wv에 의해서 parameterized 된 트랜스포머의 펑션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는 사이즈 h by w로 해서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브젝트와 핸드가 인터섹션하고 있는 그 모든 포지션에 대한 셋을 집합을 오메가로 뒀고요. 그래서 WIJ를 보면 이제 pairwise spatial similarity score인데 이게 query 포지션 i와 key 포지션 j 이 사이에서의 spatial similarity score를 구하는데 구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QI 같은 경우에는 WQFIO라고 해서 이제 쿼리 포지션 I에서의 쿼리 인베딩 그리고 KJ는 WKFJHO라고 해서 포지션 J에서의 키 인베딩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익스포넨셜을 쓰고 익스포넨셜에 이제 각각 익스포넨셜한 각 모든 포지션에서의 합을 나누어서 WIJ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것들의 WIJ와 이 값을 곱하고 오브젝트에 대한 피처를 더한 것이 이제 향상된 오브젝트 피처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CR 모듈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넘어가서 핸드 디코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핸드 디코더는 2D 조인트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와 메시 리그레션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D 조인트 로컬라이제이션을 보면 이제 구조는 hourglass 모듈로 되어 있고 인풋은 이제 ROI align, region of interest를 모아놓은 풀에서 이제 그거를 정렬시켜 놓은 후에 핸드 피처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21 by 2 구조의 2D 히트맵을 아웃풋으로 냅니다. 그래서 2D 조인트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보면 GT 히트맵과 프레딕션 히트맵의 디스턴스를 각각 모든 그 J에서를 다 더한 것이 이 2D 조인트 로컬라이제이션의 로스고요. 메시 리그레션 네트워크를 보면 4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넷을 통해서 이제 2048 디멘전의 피처 벡터로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때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넣는 인풋은 2D 히트맵을 가지고 있는 핸드 피처고 이를 통해 나오는 아웃풋은 마노 모델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메쉬 리그레션 네트워크의 로스는 이렇게 마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된 파라미터와 DT 값의 L2 디스턴스인데 이 LM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L2 디스턴스라고 보면 이 두 가지 로스를 합한 것이 이 핸드 디코더에 대한 전체 로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코더 부분을 보면 오브젝트 디코더 역시 두 개의 스트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의 스트림은 컨볼루션 4개의 쉐어드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림은 두 개의 나누어진 컨볼루션 레이어 이렇게 두 스트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리드로부터 오브젝트에 대한 predefined 된 3D 컨트롤 포인트의 2D 로케이션을 프레딕트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셀프 오클루션을 좀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제 파라미터로 델타 GI를 쓰는데 이 델타 GI는 그리드 프리딕션과 타겟 컨트롤 포인트 사이의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를 모든 컨트롤 포인트 i에 대해서 다 더하고 이제 이 컨트롤 포인트를 모든 그리드에서 컨트롤 포인트로 이제 다 더하는
식이 이제 이 로스로 들어가고요. 세컨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이라는 CGI 이 컨피던스 스코어 리그레션 하는 부분인데 모든 각각의 그리드와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를 리그레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리드 프리딕션과 타겟 컨트롤 포인트 사이의 지오메트릭 디스턴스를 또 한번 사용하는데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I 델타 GI를 이제 GT로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뜻이 GT 2D 포인트 로케이션과 아 프리딕션의 근접성을 이제 나타내는데 어떤 근접성이냐 하면 GT 2D 포인트 로케이션과 이제 프리딕션에 대한 이거에 얼마나 프리딕션이 가까운가, GT에 대해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스코어의 에스티메이션 값과 이제 GT 값의 차이를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다 더해서 이 두 번째 스트림의 로스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전체 로스는 이 두 가지 로스를 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체 오버세드 디코더의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앞서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듭니다. 근데 라지 스케일 언라벨드 비디오 데이터셋으로부터 수도 라벨을 만드는데 오직 3D 핸드에 대해서만 만든다는 것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 라벨을 만들 때 스파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사용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우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러한 그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3D 핸드 수도 레이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 메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도 레이블 제너레이션 부분을 보면 어, 앞서 트레인을 한 모델을 비디오 프레임에 사용을 하는데 이때 테스트 타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프레딕션 앙상블 프레딕션을 하는데 이게 에스티메이션 로버스니스를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앙상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아웃풋은 2D 조인트, 3D 조인트, 그리고 3D 핸드 메쉬 벌티시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노 파라미터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데 앞서서 스파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온 아웃풋들 중에 스파셜 템포럴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이제 넘지 못하면 어떠한 프레스홀드를 넘지 못하면 이제 그걸 걸러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파셜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우선 estimation 된 3D 조인트의 projected 된 값과 프로젝트 되면 2D니까 이 2D 조인트와 원래 있던 2D 조인트의 차이를 구하는 컨스트레인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파일을 옵티멀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해서 프로젝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프로젝션한 3D 조인트와 2D 조인트를 차이를 이제 차이를 통한 컨스트레인 제약이라고 보면 되고 IOU 컨스트레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3D 메쉬 버티시스 에스티메이션 된 3D 메쉬 버티시스를 리프로젝트해서 이미지 플레인에 리프로젝션해서 IOU를 캘큘레이트 할 수 있는데 이 IOU란 intersection over union이란 뜻으로 이제 원래 제공되는 GT 비비 박스가 있고 이제 리프로젝션을 해서 리프로젝션 한 메쉬에 대한 비비박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비비박스를 통해서 이제 IOU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 두 가지
비빅박스가 이상적으로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컨피던스 프레딕션이 이 두 비빅박스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사실 같은 핸드에 대한 비비박스이기 때문에 핸드 메쉬에 대한 비비박스이기 때문에 많이 겹쳐야 되니까 large IOU를 밸류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OU threshold를 0.6으로 여기서 세팅을 해서 이러한 threshold를 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필터했고요. 두 번째 post reprojection constraint을 보면 이제 reproject한 3D hand joint와 estimated 2D hand joint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핸드 조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L2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만약 이 디퍼런스가 threshold 0.65를 넘지 못하면 filter out에게 제약을 줍니다. biomedical constraint을 보면 이제 핸드 포즈가 그 비디오 셋에서 무조건 이제 자연스러운 사람 손이기 때문에 이제 미니멀 노멀라이즈 본 랭스가 0.1 threshold를 가지게 하고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가능한 조인트 앵글 레인지가 0부터 90까지로 해서 이 threshold를 제약으로 걸고요. 바이오메디컬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스파셜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을 다 통과한 친구들에 대해서만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를 또 제약을 거는데 첫 번째 스무드니스 컨스트레인을 보면 이 프레임이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이 모델 아웃풋 또한 스무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비디오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옆모습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정면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은 스무스하지 못한 거고 에스티메이션이 잘못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이제 제약을 주는 건데요.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두 개의 프레임 사이에서의 2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마노 포즈 파라미터에 컨스트레인을 주는데 각각 0.5, 0.01로 스레스홀드를 잡아서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이렇게 두 개 차이, 조인트 포즈 에스티메이션 차이와 마노 포즈 파라미터 차이로 제약을 줍니다. 쉐이프 컨스트레인은 일단 비디오에서는 같은 사람의 이제 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쉐입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쉐입을 이 시그는 이 프레임 전체 프레임 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 프레임 T에서의 쉐입을 다 더해서 이 전체 프레임 토탈로 나누면 이제 평균적인 쉐입이 나오는데 이 평균적인 쉐입과 이 프레임 T에서의 이런 쉐입의 이런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해 보았을 때 만약에 쉐이프 데비에이션이 에버리지 쉐입으로부터의 에버리지 쉐입이 베타 바에서 에버리지 쉐이프가 베타 바이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 쉐이프로부터의 쉐이프 데비에이션이 만약에 이 시그마 C보다 2배나 크면은 이거는 필터 아웃 되도록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리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제 재학습할 때는 수도 레이블과 기존의 데이터셋을 함께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로스는 핸드 로스와 오브젝트 로스를 더한 값인데 이 B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fully annotated 데이터셋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으로 해서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고 이 메소드를 사용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HO3D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핸드에 대한 결과이고 얘는 오브젝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얘는 두 개를 합친 결과인데요. 여기서의 이 색깔은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더 에러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걸 통해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에스티메이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CR 모듈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 첫 번째 로우 부분에서는 이제 시너지 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higher response를 인디케이트를 하는 거고요. 빨간색의 의미가. 이 두 번째 로우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 포지션, 빨간색이 도트가 오브젝트 쿼리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3D PCV, percentage of correct vertices, 3D PCV를 보면 이 3D PCV에 대한 AUC가 제한된 메소드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다른 기존의 소타 메소드들과 비교한 성능인데요. 핸드 에러와 F 스코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인데요. 이게 CR 모듈이 없을 때와 그리고 쿼리를 원래는 오브젝트로 줬는데 핸드로도 줘보고 핸드 오브젝트로도 줘보고 오브젝트로도 줘봤을 때 쿼리를 오브젝트 피처로 줬을 때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여기서 서브는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뜻이고 세미는 semi supervised라는 뜻인데 CR 모듈이 없는 supervised, CR 모듈이 없는 semi supervised, CR 모듈이 있는 supervised, CR 모듈이 있는 semi supervised 이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모두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 여기에서 역시 semi supervised CR 모듈을 사용한 semi supervised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표에서 역시 보면 스파셜 컨스트레인을 쓰지 않았을 때, supervised를 했을 때, temporal constraint을 쓰지 않았을 때, 그리고 proposed then, 그러니까 이 두 가지 constraint을 다 사용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제한된 이 spatial과 temporal constraint 모두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supervised 메소드와 semi-supervised 메소드들 중에 semi-supervised가 더 잘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수도 레이블의 이제 비율과 이 average ADD의 사용된 수도 레이블의 비율에 대한 average ADD를 나타낸 것인데 수도 레이블의 비율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